예, 민주당 얘기는 확대명의 역설로 잡았습니다. 지난 주말에 민주당 순회 경선이 호남에서 열렸죠. 광주, 전남, 전북인데요. 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80% 가까운 득표율로 압승을 했습니다. 호남 경선만 놓고 보면 지금 나오는데 전북이 76.8, 전남이 79, 광주가 78.6%로 호남에서도 70%를 훌쩍 넘는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권리당은 약 3분의 1이 호남인데 이 정도면 전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거의 뭐 확정이라고 봐야 됩니까? 확정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수도권 경선이 남았습니다. 예. 이따가 그 투표율 이야기도 할 건데 수도권에 있는 당원 비율이 사실 전국에 있는 당원 비율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를 투표했고 절반이 이제 앞으로 투표를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가야 된다고 볼 수는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굉장히 좀 선전을 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민주당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아주 심한 내용을 겪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비교적 조용해 보이지만 민주당도 바꿔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 당원들이 이재명이면은 이 당을 개혁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선전을 하고 있는데 저도 참 아쉬운 게 언론이나 뭐 일각에서 사실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괴물처럼 묘사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굉장히 실질적으로 일 잘하는 이미지 그리고 많이 바뀌고 굉장히 개혁적인 이미지를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묻혀서 굉장히 아쉬운데 그래도 당원들은 선거운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그래서 이번에 이참에 민주당 한번 제대로 바꿔봐라. 개혁을 한번 해봐라. 라는 측면에서 아마 많은 표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리당원 투표율을 보면 저희가 과거에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의 권리당원 투표율, 권리당원 비중이 40%죠. 2020년에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율이 41%였는데 당시 이낙연 대표가 선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기억하는 송영길 대표가 선출됐을 때는 투표율이 42.7%입니다. 올해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서울 경기를 남겨놓고 있는데 누적 권리당원 투표율은 36.4%. 현재로서는 이재명 후보가 유력하지만 투표율이 너무 낮아서 요거는 민주당에 대한 무관심이 커졌나라는 의견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너무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으니 재미가 없어졌다. 굳이 투표 안 해도 이래서 투표율이 낮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뭐 선거 초반부터 워낙에 경쟁이 치열하기보다는 결론이 정해진 전당대회처럼 치러지다 보니까 투표율이 떨어져요. 어떤 선거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후보가 둘만 남았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뭐랄까요, 좀 이 중량감의 차이가 크다 보니까 뭔가 치열한 경쟁이기보다는 정해진 게임에서 이게 이제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상황이어서. 뭐 권리당원들이 투표 안 해도 결론이 이미 예정돼 있는데 뭐 굳이 투표하냐 이런 투표 동기를 떨어뜨린 측면이 하나 있고 호남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전당대회에 비해서 한 5, 6% 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호남 유권자들 같은 경우 여러 가지로 좀 신이 안 나는 상황이죠. 대선도 졌고 그 뒤에 이제 지방선거 때 좀 명예롭지 못한 당의 모습, 특히 재보궐선거에 여러 가지 좀 무리수를 뒀던 모습에 대해서 이 전통적인 민주당의 가치나 이런 거에 맞느냐. 그게 이제 지방선거의 최저 투표율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호남 출신의 최고위원 후보가 출마해서 그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열세예요. 이게 지금 당선권 안에 들 수 있을지. 오늘 윤영찬 후보가 사퇴하면서 송갑석 후보를 지지한다. 밀어 올리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는데 예.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호남의 묘한 소외감을 좀 부추기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로 지금 더군다나 여당이 워낙 심하게 이게 이 어그로를 끌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야당 전당대회가 더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어그로를 끌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민주당 상황을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좀 보면 전통적 지역 기반을 잃는 것이 아니냐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송갑석 후보 혼자 나왔는데 윤영찬 후보가 사퇴하고 지지 선언을 해야 할 상황까지 왔다. 호남 출신 후보가 이런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면 호남에서 이제 지지율도 떨어지고 투표율도 많이 떨어지고 지방선거에서도 그랬고 이런 게 연속이 되다 보면 호남은 또 다른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즉
이재명 위주의 지도부가 이제 곧 탄생되겠죠. 그 지도부는 호남 정서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냐. 뭐 이런 호남의 생각. 정서가 예, 예.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징조라고 봐야 되겠죠. 그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되는 건 뭐 사실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진짜 우려가 되는 것은, 그리고 호남의 투표율이 저조한 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되는 것까지는 용인이 되지만,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을 향한 비판들, 이른바 반 이재명 내지는 비 이재명에 대한 공간조차도 점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것. 저는 이제 그게 제일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호남의 유권자분들께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실망스럽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투표장에 안 나간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재명 의원의 1인 사당화라는 비판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당원 개정과 관련돼서도, 그리고 최고위원 선출과 관련돼서도 친문을 표방하는 사람들 내지는 비명을 표방하는 사람들이 정말 가차없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 가차없는 공격에 노출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지금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의원의 1인 사당화가 되는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민주당이 느껴야 될 것 같고, 아마 호남의 유권자들, 호남의 당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실망들이 굉장히 클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나 보기 싫다. 이게 아마 예. 클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뭐 짧게 혹시 한마디. 네, 뭐 사실 안 좋게 얘기하면 특정 지역의 기반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좋게 얘기하면은 전국 기반의 정당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도 이번 수도권 경선을 지켜보면서 투표율 같은 것을 충분히 올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정당성을 흔들기 위해서는 투표율을 굉장히 좀 낮추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수도권에 더 많은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보고 판단한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까지 했고요. 이렇게 내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